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오늘은 상증법에 있는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하고 이를 활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을 보기 전에 우리 증여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증세 세율 체계부터 좀 한번 볼게요. 우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죠. 만약에 1월 달에 증여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1월 말부터 3개월, 그게 4월이잖아요. 그럼 4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하고 증여세 세율은 똑같거든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10에서 50%의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 체계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각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다 쪼개요. 지금 상승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그 다음에 5억, 10억, 30억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별로 다 쪼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각 세액을 더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경우에는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이제 세액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만약에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이 8억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8억. 8억은 여기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과세 표준 구간별로 쪼개지 말고 8억에 해당하는 세율이 30%잖아요. 가장 높은 세율이 30%. 그러면 30%를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누진공제액 6천을 차감해주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은 8억 곱하기 30%가 2억 4천이잖아요. 2억 4천에서 6천을 차감해주면은 1억 8천이 되겠죠. 이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8억일 때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증여재산 가산액이 뭐냐? 지금 내가 이제 누구로부터, 특정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전에 그 증여받았던 사전 증여재산을 이번에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제도. 이걸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2012년 3월에 A주택을 아버지로부터 한번 증여받았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로부터 5억짜리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이때 성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증여재산가액은 5억이고요. 성인이면 공제로 5천만 원 해주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4억 5천이 됩니다. 그리고 세액 계산해보면은 4억 5천의 세율 구간은 20%잖아요. 그럼 곱하기 20, 세율 구간이 20%일 때 누진공제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을 차감해주면은 산출세액은 8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이제 어머니가 5억 원을 증여해줘요. 만약에 2012년 3월에 증여한 금액하고 2020년 7월에 증여한 금액하고 합산과세를 안 한다. 즉 가산을 안 한다. 그러면은 세액은 똑같이 8천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번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쪼개서 다시 증여를 한다. 이랬을 때 이렇게 합산과세를 안 해버리면, 즉 가산을 안 해버리면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도 10에서 50%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한 번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합산과세를 안 해버리면 각각 따로따로 떼서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산과세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이제 증여행위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서 증여함으로 인해서 누진 효과를 피하려고 하는 행태가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요 증여재산 가산 규정이에요. 요 증여재산 가산 규정이 적용되려면은 한번 증여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너무 소액은 가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이전에 그 사전 증여했던 그 증여재산 금액을 이번 증여재산 가액에다가 합산과세하겠다. 이게 증여재산 가산액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증여재산 가산하려면은 사전 증여 행위가 10년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동일인으로부터 사전 증여가 있었어야만 가산을 합니다. 이 말은 동일인이 아닌 자가 사전 증여했었다. 그러면은 가산을 안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동일인은 기본적으로 지존에 증여했던 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사례 있잖아요. 2012년 3월에 아버지가 A주택을 증여해서 증여세를 8천을 냈어요. 그리고 10년이 되기 전에 2020년 7월에 어머니가 5억짜리 집을 다시 증여한 겁니다. 똑같은 자녀한테.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직계존속, 어머니도 직계존속이니까 동일인으로 보는 거고, 이러면은 동일인이 10년 안에 사전증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재산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담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어머니가 증여한 재산가액은 5억이죠. 그리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억이 있으니까 이걸 가산한다고 그랬죠. 가산하면 합계가 10억이 되는 거고, 이제 성인이면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니까 과세표준이 9억 5천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액 계산해 보면은 2억 2천 5백이 나와요. 증여세 산출세액이 2억 2천 5백.
그리고 지금 여기 10억에는 과거에 사전 증여한 5억이 플러스 돼 있으니까 그럼 이때 납부했던 증여세 8천이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중과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8천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차감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1억 4,500이 나옵니다. 이 1억 4,500은 따로따로 증여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오잖아요. 요 기존에 사전 증여했던 5억을 여기에 가산함으로 인해서 세율 구간이 더 높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누진 효과가 발생하니까 납부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요게 증여재산 가산액의 사례예요. 이 증여재산 가산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 번 증여 행위를 하고 몇 년 띄우고 증여하면 되겠어요. 지금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으면 가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0년이 지나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10년이 지나서 증여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야 가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증여를 한번 받고 두 번째 증여를 받을 때는 동일인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10년 주기로 이제 자녀한테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요 위의 사례예요. 위의 사례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자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1차로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한번 합니다.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제가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지나고 자녀가 이제 10살이 넘었어요, 만으로. 그럼 다시 2천만 원을 또 증여를 해요. 그리고 공제 범위 2천만 원에서 더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세 납부 세액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1차 증여하고 2차 증여하고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부모가 증여했으니까 동일인은 맞는데 이 증여재산 가산은 직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가 이루어져야만 가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2차 증여를 했기 때문에 가산도 안 되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요. 그럼 자녀가 이제 만으로 20세가 넘었겠죠. 그때부터는 공제가 5천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증여를 하면 되는 거냐? 5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제 5천만 원 돼서 납부할 세액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행위를 하면은 20년 동안 자녀한테 9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9천만 원 증여해가지고 자녀한테 주로 뭘 해줄까요? 보통은 적금을 많이 들어주거나 우량주에 주식 투자를 해줍니다. 근데 뭐 우량주 샀으면 괜찮은데 또 항상 내가 주식 투자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투기성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게 뭐 반토막 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닥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거냐? 부동산 사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가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추천드리냐면은 꼭 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자녀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켜주려고 하지 말고 증여를 조금 더 해주되 세율 구간이 좀 낮은 구간.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 1억까지 세율이 10%라고 그랬잖아요. 그 10% 구간까지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자산은 좀 많이 증여해주고 세부담은 줄이는 방법. 이걸 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를 얼마 해주면 되는 거냐? 1억 2천을 증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이 되니까 과표가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1천만 원을 내야 되겠죠. 1억까지 세율이 10%니까. 그러면은 자녀한테 1억 1천의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또는 적금을 들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시 1억 2천을 또 증여해줘요. 그럼 미성년자니까 또 2천만 원 공제가 되고 과표가 1억이 되는 겁니다. 과표 1억까지 세율이 10%죠. 그러면 또 증여세 1천만 원 내고 나머지 1억 1천이 자녀 수중에 남게 됩니다. 1차 증여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재산 가산은 적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증여하고 다시 또 10년이 지나서 3차 증여를 합니다. 이때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가 5천이 되거든요. 그럼 과표 구간이 1억을 맞추려면은 증여는 이제 1억 5천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 증여재산 가액이 되고 공제 5천만 원 차감하면 과표는 1억. 여기 세율이 10%니까 증여세가 또 1천만 원 냅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에 자녀한테 총 얼마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 거냐? 3억 7천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3천만 원 내야 되겠죠? 그러면 차감하면은 세후에는 3억 4천의 투자 금액이 나와요. 이 돈으로 자녀한테 뭘 사주면 될까요? 집값이 좀 떨어졌을 때 20년 동안에 하락장이 분명히 있었겠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재개발 지역에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사주면은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자녀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증여재산 가산 규정이 사전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이 증여해야 가산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피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나서 증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성인 자녀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좀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자녀가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자금을 지원받으면 도저히 집을 못 사겠죠. 지금 당장 몇억 원을 증여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세부담을 좀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한번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제 지원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려주는 거, 두 번째는 증여해주는 거예요. 근데 빌려주는 거는 당장은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은 나중에 자녀가 그거를 부모한테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가 언제 돈을 벌어서 상환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몰래 부모가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이제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이제 한번 제출한 다음에 사후관리라는 걸 해요. 만약에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의 차입금으로 주택의 잔금을 조달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차입금을 실제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갚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자녀가 안 갚고 이자도 안 주고 있다. 그러면은 그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봐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안 갚고 그 자금을 받아오려면 결국은 부모가 자녀한테 자금을 증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총 부족한 자금은 3억 6천이에요. 지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먼저 부모가 자녀한테 1억 5천을 증여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1억 5천을 증여하면은 자녀가 성인이니까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되겠죠. 그럼 과세 표준은 1억이에요. 1억까지는 세율이 10%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모가 또 증여를 해줘 버리면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니까 증여재산 가산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증여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증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들 입장에서 부모가 아닌 자가 누구냐? 장인, 장모거든요. 장인이 이 사위한테 1억 1천을 증여를 해줍니다. 근데 장인하고 사위는 직계 전비속 관계는 아니잖아요. 세법에서는 기타 친족으로 봅니다. 장인과 사위는. 그래서 기타 친족 관계에서는 공제를 얼마 해주냐면은 1,000만 원 해줍니다. 1,000만 원 공제해주면은 과세 표준이 다시 1억이 되겠죠. 1억이 되면 여기에 세율 구간이 10%.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증여를 가산할까요? 안 할까요? 가산을 당연히 안 합니다. 왜냐면은 사위 입장에서 사위는 자기 부모한테 1억 5천을 증여받았고 장인한테 1억 1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부모하고 장인은 동일인이 아니죠.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증여 가액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인으로부터 1억 1천을 받고 증여세를 1,000만 원 내고 이제 1억이 남아있겠죠. 그래도 아직 돈이 부족하죠. 내가 필요한 돈은 지금 3억 6천인데 현재 부모한테 1억 5천, 장인한테 1억 1천을 증여받았으니까 아직 1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억을 누구한테 증여받으면 되는 거냐? 장모님한테 증여받으면 됩니다. 장모님한테 증여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은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 부모도 동일인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위 입장에서 보면은 증여자가 장인이에요. 장인은 직계 존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의 배우자인 장모도 동일인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 기준에서 장인한테 1억 1천을 증여받고 다시 장모한테 1억 원을 증여를 받으면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거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부모는 당연히 동일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산을 안 해요. 가산 안 하니까 다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사위하고 장인은 기타 친족이니까 이미 여기서 1,000만 원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위하고 장모도 기타 친족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장인 증여받았을 때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 10% 곱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3억 6천의 자금을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세부담을 총 얼마 내느냐? 3천만 원 내고 3억 3천만 원을 자녀가 집 살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부친으로부터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받았을 때 3억 6천을 단독으로 증여받았을 때는 총 세부담이 5,200이었는데 이렇게 일부는 부모한테 일부는 장인 장모한테 받으면서 쪼개서 받음으로 인해서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도 피하고 세부담은 2,200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여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활용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과 처갓집 부모님들이 좀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세부담을 줄여서 증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1억 5천을 증여받고 장인 장모로부터 1억 1천, 1억 이렇게 증여를 받으면은 총 3억 6천을 증여받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천을 증여받고 시아버지로부터 1억 1천, 시어머니로부터 1억 이렇게 증여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증여받아도 똑같이 3억 6천만 원을 또 증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총 7억 2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여세 부담은 이제 2배로 늘어날 거니까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7억 2천 증여받고 6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면은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고요. 요 증여재산 가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은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일인 판정을 언제 하는 거냐?
동일인 판정은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2015년 3월에 A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5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5억,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5억은 합산과세 한다고 그랬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동일인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이혼했거나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증여 시점에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동일인은 두 번째 증여 시점에 증여해준 자가 첫 번째 증여해준 시점에 증여자하고 부부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증여재산 가산액 규정이 뭐냐? 한번 증여를 받은 다음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은 증여세 신고를 할 때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해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세 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증여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증여재산 가산액 제도고, 그리고 증여재산 가산액 제도를 적용할 때 유의할 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자하고 이번에 증여한 자가 부부이고 내 기준으로 직계 존속이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먼저 증여한 분이 아버지고 이번에 증여한 분이 어머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나 기준으로 직계 존속이면서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동일인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사전 증여하신 분이 할아버지였고 이번에 증여하신 분이 할머니다. 이래도 두 분은 동일인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피해가면서 증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한번 증여를 한 다음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증여를 받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상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10년 이전에 이제 사전 증여한 사람하고 동일인이 아닌 자가 증여를 해주면은 그러면 가상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타용함으로 인해서 증여재산 가상 규정을 피해서 자녀한테 자산을 증여해 줄 수 있다. 이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재산 가상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